안녕하세요. 주타팬입니다. 2021년 2월 저평가 우량주 탑5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와 실적이 건전한 회사여야 하고요. 꾸준한 거래량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승을 앞둔 차트로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아야 합니다. 기업의 성장성이 있어야 하고요. 특정 테마를 띄고 있어야 합니다. 즉 돈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안내를 몇 가지 해드릴게요. 제가 분석 드리는 것들은 매수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공부 자료로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도움을 드리고자 함이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과 좋은 종목을 알아가기 위한 채널입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조금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재생 속도를 1.25배로 해서 들으면 더 좋으실 거예요. 5위는 잉글우드랩이라는 회사입니다. 준수한 실적과 재물을 자랑하고 있고요. 아마존에 납품하는 고객사입니다. 화장품을 납품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쪽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집 주체, 순매수 동향을 살펴봤는데 외국인의 비율이 무려 10%나 됩니다. 주가를 보통 올리는 사람들은 좀 많이 밀어 올리는 사람들은 외국인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배열 차트입니다. 상승이 임박했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죠. 잉그루드랩은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초반인 소형주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거래되는 가격은 6,000원이 조금 안 되는 5,990원이고요. 재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7년에는 상당한 적자 상태였지만 18년에 어느 정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19년부터 20년까지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익률도 큰 폭으로 개선했고요. 올해도 3분기 빼고는 다 상당히 괜찮았어요. 근데 마지막 12월의 실적은 아직 발표가 안 됐네요. 이 자료는 여기 2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expected, 예상된 수치라는 뜻입니다. 잉글우드랩은 2004년에 설립된 OEM, ODM 기업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26%나 증가했고요. 4분기 들어서 글로벌 화장품 회사들의 시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회사인 잉그루드랩 판매가 아마존을 통해 늘어나고 있고 중국의 실물 경기 또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차트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위 차트는 월간 차트, 그러니까 이 봉 하나하나가 월봉 한 달에 축적된 데이터라는 뜻이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로 말씀드렸었던 RSI 상승 다이버전스, 저점은 낮아졌지만 RSI 수치는 높아졌죠.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상승으로 가는 히든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주가의 흐름이 변했다라고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월봉상 양봉을 무려 4개나 뽑아냈죠. 시장에서 잉그루드랩은 상승을 원하고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잉그루드랩의 일간 차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권 장세로 이렇게 주가가 흘러갔는데 위로 돌파했죠? 돌파하고 나서는 이렇게 꼭 리테스트를 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수익을 냈던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리테스트를 받는 자리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위로 끌고 와서 40% 정도 가까이 수익을 내고 익절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리테스트 자리 꼭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다시 매수를 받는다면 여기 5,300원에서 잡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한 6,000원 정도에 진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가격대에 구입하시면 더 싸게 구입하시는 거죠. 단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메카로라는 종목이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혜주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월봉은 현재 정배열 상태이고요. 전월, 그러니까 1월달에 큰 거래량이 발생했죠. 차트 상태가 상당히 준수하더라고요. 손익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실 마이너스 한 5% 대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이 한 30에서 40% 가까이 되는 그런 손익비가 보여지는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카로는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 하나이고요. 이 히터블럭이라는 반도체 공정에 웨이퍼나 LCD 공정의 글래스를 원하는 온도로 이 히터 균일하게 가열하는 그런
시스템 장비이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현재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카로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고요. 현재 D램의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2021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수혜 종목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카로는 시가총액이 1647억 원 정도 되는 중소형주입니다. 오늘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는 16,300원이고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주요 주주 현황과 보유 지분을 살펴볼게요. 자사주와 이재정 대표님 그리고 지분을 살펴보면은 64%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100%라고 치면은 누군가가 64%나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을 들고 있으니 실제로 시중에 돌아다닐 수 있는 주식은 36%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즉 적은 돈으로도 주가를 쉽게 상승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반대로 떨어뜨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매출액은 2017년과 2018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9년도에 반도체 업황이 조금 둔화되면서 메카로의 매출액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감소했는데요. 그러나 2021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다시 도래할 거라고 생각되고 그러면 메카로의 메인 사업인 히터 블럭의 압도적이었던 점유율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다면 위 회사의 실적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 초반인데 부채 비율이 10%밖에 안 되죠. 매우 준수한 부채 비율이 인상적입니다. 다음 차트는 메카로의 월간 차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점을 이렇게 한 번 더 낮췄지만 RSI 수치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상승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했고요. 두 번째는 본격적인 거래량이 발생함으로써 바닥권을 벗어났던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리신 게 보이시죠? 월봉상 단기 저항은 29,900원이 1차이고요. 중장기로 제가 매수를 해서 끌고 간다면 28,250원 정도의 판매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메카로의 일봉이고요. 여기를 지지해 준다면 매수가 가능할 텐데 다음 주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잘 보시고요. 사실 1년 잡고 모아 가실 거면은 내일부터 매수를 해도 상관없지만 저희들은 매수 가능 가격대인 14,250원에서 14,500원을 지지하는지 잘 지켜보신 다음에 여기서 지지를 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면 이때 매수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모니터링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생각에 여기를 지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가격대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뚫고 지지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다음은 대원미디어라는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준수한 재무와 실적을 자랑하는 종목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콘텐츠 산업이고요. 차트가 상당히 준수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까지 터져준 종목입니다. 대원미디어는 애니메이션 콘텐츠와 관련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보유한 애니메이션 채널인 애니원과 애니박스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만화들 정말 하나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시겠죠? 모르시더라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는 만화들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현미디어는 이휘왕 트레이딩 카드 게임을 직접적으로 제작한 회사이고요. 2004년부터 국내 TCG 트레이딩 카드 게임의 약자이고요. 이 사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유통은 닌텐도 위, 닌텐도 3DS, 다양한 게임기와 소프트웨어를 유통 중입니다. 그래서 닌텐도 관련 주로도 엮일 수 있죠. 대현미디어가 지나온 길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독고탁, 달려라 하니, 연거땡칠이 아시죠? 그리고 불금매 아실 거예요. 이거 진짜 모르면 간첩, 두치아프쿠 아실 거예요. 벡터맨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생들이라면 모를 리가 없죠. 그 이외에도 아주 많은 업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활발히 사업을 이어오고 있고요. 국내 애니메이션 콘텐츠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성장했고요.
순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올해 2, 3, 4분기에 아주 크게 선방하면서 개선했습니다. 시가총액이 1686억밖에 되지 않는 중소형주에 속함에도 부채 비율이 30%대인 것은 안정적인 회사 재무라고 여겨지는 부분 중 하나이고요. 회사의 펀더멘털이 상당히 튼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원미디어의 자회사인 대원CI에서 기존에 확보했던 양질의 웹소설 작품을 기반으로 한 웹툰을 출시했고, 특히 영상 제작도 활용할 수 있는 자체 지식 재산권까지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영상화시키고 수출까지 이뤄진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상당히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꼭 수출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 대기업인 카카오나 이런 회사랑 협업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만화나 웹툰 영상 같은 거를 팔아도 되겠죠. 어린이와 동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꾸준히 성장할 산업이고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원미디어의 주간 차트이고요. 마찬가지로 RSI 히든 다이버전스 발생했죠. 그래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차트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비중 10%, 1000만원이면은 100만원만 투자했어도 여기까지 200%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더블, 100으로 300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RSI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신뢰도가 있는 지표 중에 하나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봉상 저희가 매수를 받아본다면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원이 넘는 종목 같은 경우는 1,000원 단위로 움직이려는 성격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아주 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 21,000원까지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보실게요. 대원미디어의 일봉이고요. 단기 저항은 13,950원, 그냥 쉽게 14,000원 정도라고 합시다. 첫 번째 버이조는 12,000원에서 12,950원인데 단타 치실 분들은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신 종목 잡으시면 되시고요. 대원미디어를 공부해봤더니 좀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보신 다음에 이 포인트마다 모니터링을 하시고 원하시는 적정 가격에 분할해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수급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매도를 고려해볼 만한 의견은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내일 바로 추격 매수하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니까 저희는 안전하게 눌림목에서 매수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유니셈이라는 종목이고요. 재무와 실적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대비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개인을 제외한 모든 주체, 금융, 연기금, 투신, 외인 모든 주체들이 매수 중이더라고요. 거래량도 아직까지는 건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니셈이 뭐하는 회사냐? 반도체가 이 전, 중, 후공정 이렇게 나뉘는데 전공정을 주로 하는 장비 전문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한국 최초로 스크러버라는 기기를 개발 및 생산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고요. 스크러버가 뭐냐면 이 반도체 생산 공정 중에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정화한 다음에 배출하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반도체계의 공기청정기 같은 역할이죠. 2017년, 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매출이 사상 최고치이던 해에 근접했습니다. 17년에서 18년에 매출이 2천억 원을 상회했던 이유는 한국 반도체 고객사의 시설 투자가 대규모로 전개되었기 때문인데요. 2017년에 삼성전자는 43조 원을, 2018년에 하이닉스는 16조 원을 각각 투자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지표로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19년에서 20년에 아주 좋은 성장을 이뤄냈고요. 부채 비율이 30%대로 상당히 준수합니다. 다음은 한우리 경제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유니셈의 스크러버와 칠러 장비가 전공정 장비이긴 하지만 사실 기반 시설용 장비라서 마진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수주 규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저희가 풀어나갈 과제 중에 하나인 비메모리 생산 라인에서
기존 공정 대체를 감안하면 저평가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2021년 매출에서 반도체용 장비 매출이 70% 내외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기업들 중에 마진이 개선된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을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차트를 살펴보실게요.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거의 누가 매집을 했나 봤더니 개인분들 빼고는 다 사고 있어요. 개인분들이 판 물량 외인들이 다 받고 있죠. 그리고 기관, 투신, 금융투자 야금야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가를 위로 높은 폭으로 끌어올리는 주체는 외국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순매수 주체가 외인, 물론 기간까지 같이 매수하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니셈의 월봉인데요. 정별이죠. 유니셈의 주봉이고요. 마찬가지로 정별이죠. 다음은 유니셈의 일봉입니다. 1차로 저희가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가격대는 11,500원에서 11,800원이고요. 2차는 1250원에서 1700원입니다. 제 생각에 여기까지는 올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죽어도 주가가 안 떨어진다면은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1차로 매수를 저희가 들어가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더라도 저희는 여기서 2차로 매수를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펀더멘털도 워낙에 좋고 2021년은 확실히 반도체의 해가 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죠. 그리고 매수세는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 단순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매도에 대한 큰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SKC라는 종목이에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우 훌륭한 재무와 실적을 역시 잘하고 있고요. 글로벌 주도 업종 중 하나인 2차전지 산업, 그러므로 미래 성장 가치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지속적인 수급과 차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SKC는 시가총액이 무려 5조 원 가까이 되는 큰 기업이고요. SK의 계열사입니다. 이거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이건 지금 봤는데 평균 연봉이 1억 이상이네요. 왠지 입사하고 싶네요. 본사 위치도 상당히 좋네요. 물론 생산 공장은 다른 회사에 있겠지만 본사가 광화문 근처에 있어요. SKC는 전지용 동박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동박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고요. 리튬이온 전지의 음극재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이동 경로 역할을 하고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바깥으로 방출하는 역할도 합니다. 전기차, IT 제품, ESS라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특히 동박 시장은 만드는 즉시 바로 팔리고 있어요. 글로벌 동박 시장에서 한국의 기업 경쟁력은 일본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속속들이 받고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약자입니다. SKC가 추격하고 경쟁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SKC의 일봉 차트이고요. 월봉과 주봉의 이동평균선은 모두 다 정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중간중간 아주 크게 수급이 들어온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상승폭이 크게 남았다고 보여지고요. 긍정적으로 올해 말까지 보면 16만원부터 20만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수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1차로는 11만 8,500원, 2차는 11만원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만원 초반대에서 매수를 받아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만원이 넘어가는 종목은 이 만원 단위로 움직이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매수 진입을 해도 좋습니다. 물론 1, 2, 3차 꼭 나눠서 진입하시는 게 좋겠죠. 오늘의 종목 선택 투자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두산업, 시장에서 주목받는 섹터 위주로 투자하는 거고요. 기업의 성장성을 감안해서 뽑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서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투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의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